자, 8-7 갑니다. 이번에도 8-78 이렇게 두 질문 할 겁니다. 자, 바로 보시면 자, 첫 번째 문장에 이제 with predators hiding 이라는 어떤 형태가 보여. 이게 뭐야? 알지? 부대 상황이지? 그래서 with predators hiding 하는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같이 물결로 할게. 자, hiding 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부대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해석은 일반적으로 한 채로로 해석을 많이 하지. 미리 얘기를 하면은 8-7, 8-8 두 지문에 걸쳐서 부대 상황이 몇 번 나올 거야. 이제 또 나오면 이제는 나왔지라고 이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할게. 한 채로라고 합니다. 자, 포식자들이 숨어 있는 채로. around every corner. 여기저기에라고 해석을 하면 돼. 사실 every corner면은 구석구석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구석구석이라고 해석해도 좋지만 여기저기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 포식자들이 여기저기 숨어있는 채로. 자, 가주어 쉽지 않다. 의미상의 주어 많은 동물들이. 자, 진주어 생존하는 것은 야생에서. 됐지? 자, 요 문장 자체는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도 들어있고 부대 상황도 들어있지. 이런 건 외워야 돼. 이런 거는 문제로 내기가 굉장히 좋거든. 다시 한 번만 해석해보자. 자, 포식자들이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채로 쉽지 않다. 동물들이 야생에서 생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that's why. 그래서 some have developed camouflage. camouflage라는 말은 위장이라는 뜻입니다. 위장. 그 뱃속에 있는 위장 말고 이제 나를 숨긴다라고 하는 거 있지. 자, 어떤 동물들은 발전시켰다. 위장을 발전시켰다. 그들의 포식자를 속이기 위해서. 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금은. So caterpillar of a moth called 하고 found in many areas of Africa and South America 하고 이제 is가 동사고 이제 얘가 주어입니다. 이렇게. 자, 주어하고 동사가 거리가 굉장히 멀지. 중간에 이제 괄호가 두 번 열렸다 닫히고 열렸다 닫히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장 구조는 좀 잘 볼 줄 알았으면 좋겠어. 어법 문제로도 내기가 되게 좋거든. 자, 일단은 자, 나방의 애벌레라고 해서 그래. 나방의 애벌레. 근데 뭐라고 불리는 이라고 하는 PP 분사가 한번 나왔지. 이건 굳이 읽진 않을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발견되는 어디에서 발견돼? Many area. 많은 영역에서, 많은 지역에서 발견돼. 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의 많은 영역에서 발견되는 뭐뭐라고 불리는 나방의 애벌레는 이게 이제 주어. 한 가지 예시입니다. It mimics a snake. 그것은, 그 애벌레는 mimic. 이거 외우고 들어왔나? 흉내내다라는 뜻이거든. 흉내내다. 그래서 뱀을 흉내냅니다. 뭐 하기 위해? Scare away birds. 새들을 겁줘서 쫓아버리기 위해. Scare, 겁주다. Away, 멀리. 그러니까 겁줘서 쫓아버린다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다시. 그것은, 그 애벌레는 뱀을 흉내내. 뭐 하기 위해서? 새를 쫓아버리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 새를 꾸며주기 위한 관계대명사가 나올 거야. 자, 그 새는 like to eat the caterpillar. 그 애벌레를 먹는 걸 좋아해. 근데 그 새는 잡아먹혀 뱀에 의해서 하고 이렇게 다칠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 표현을 하나 봅시다. prey upon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prey라는 말이 먹이라는 뜻도 있지만 먹이를 먹는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prey upon이라고 하면은 뭐뭐를 잡아먹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동태 쓰여 있으니까 새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자, 새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애벌레를 잡아먹기를 좋아하는 새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prey upon 하나 이렇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게 가주어 진주어가 아닌 거야. 알겠지?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했지. 가주어 진주어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 The snake caterpillar does this. 그 뱀 애벌레는, 그러니까 뱀을 흉내내는 애벌레란 뜻이야. 뱀 흉내를 내는 애벌레는 이것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한다가 뭔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을 한다. 뭐였냐면 새를 쫓아버리는 게 이것을 하는 거야. 됐지? 이것을 한다. 뭐 함으로써? Inflating its front parts.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앞부분을 부풀림으로써, 그러니까 그 애벌레의 앞에 부분을 이렇게 부풀린다는 뜻이겠지. 뭐 하기 위해? 폼, 형성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 다이아몬드 모양의 머리를 만들기 위해 애벌레가 자기의 앞에 부분을 부풀린대. When it does this, 얘가 그 애벌레가 does this, 이것을 할 때,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애벌레가 이것을 할 때 이거 하는 건 또 뭐야? 앞에 부분을 부풀려서 다이아몬드 모양 만드는 거겠지. 이것을 할 때 눈 모양의 마킹, 표시는, 눈 모양의 어떤 무늬는 어디에 있는? 머리에 있는 눈 모양 무늬는 get bigger, 더 커집니다. So, 그래서 애벌레는 look like, 뭐처럼 보여? 뱀처럼 보여. 뭘 가지고 있는? 큰 눈을 가지고 있는 뱀처럼 보여. 되게 귀엽지? 안 귀엽나? 애벌레가 자기 이제 머리 부분, 앞에 부분을 부풀리면은 거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눈 모양의 무늬가 있는데 그 무늬가 이렇게 팽창을 하겠지. 그래서 마치 뱀의 눈처럼 된다. 그래서 이제 애벌레가 뱀 흉내를 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고 싶다. 영상 끝나고 찾아봐야겠다. With the caterpillar's camouflage giving it a frightening appearance. 부대 상황 나왔어. 자, with caterpillar's camouflage giving 해서 여기가 ing가 나왔지. 부대 상황으로 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채로라고 해석을 하면은 그 애벌레의 위장이 애벌레에게 무서운 외모를 주는 채로, 주면서,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고, 애벌레의 위장이 애벌레에게 무서운 외모를 주면서 혹은 주기 때문에 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 주기 때문에 새가 stay away, 멀리서 머문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않는다 라는 뜻이겠지.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법적으로 부대 상황 한번 부대 상황이란다. 감정 형용사. 자, 무서운 외모라고 하는 건 외모가 무서움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정 형용사를 ing로 썼구나. 다음 거. 자, it can also move its body. 그것은, 애벌레는 또한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있어. 뭐처럼? striking snake처럼. strike라는 말이 이렇게 친다, 때린다 라는 뜻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글쎄 맥락적으로 봤을 때 공격하는 뱀이라고 해볼까? 공격하는 뱀처럼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있다. 비록 뭐일지라도 it cannot bite, 물 수 없을지라도, 그리고 독성이 없을지라도. 이 poisonous, 독성이 있는 이란 뜻이야. 독성이 있는. 자, 그래서 단어 하나 거기다 적어볼까? toxic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게 독성의 라는 뜻이야. 그래서 poisonous라는 단어가 toxic으로 바뀌어도 괜찮겠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애벌레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지문을 하나 봤습니다. 그렇고요. 자, 다음 지문. Young children write with all their attention focused on each letter. 자, 여기서 부대 상황이 바로 나와. with, with랜다. write에다 밑줄 쳐놓고. 자, with all their attention focused. 여기. 부대 상황인데 이번에는 PP로 등장을 했지. 그러니까 뭐 한 채로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뭐뭐 되어진 채로라고 해석을 하자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건데 한번 해볼게. 어린애들은 글씨를 써. 뭐 하는 채로? 그들의 집중이, 그들의 관심이 각각의 글자에 집중되어진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들의 모든 관심이, 그들의 집중이 각각의 글자에 집중되어진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부대 상황이 나왔으니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글씨를 쓸 때 하나하나 글씨 자체에 집중하면서 쓴다, 이런 말인 것 같아. 자,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게 뭐냐?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앞에 문장 그냥 다 받으면 될 것 같아. 애기들이 글씨를 쓸 때 글자에 집중하면서 글씨를 쓴다. 에도 불구하고. 자,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지. 해석을 할 때는 흔하다. 그들이 쓰는 것이 흔하다. 그들이 어떤 글자를 거꾸로 쓰는 일이 흔합니다. 됐어? 그러니까 애들이 글씨를 쓸 때 글씨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글씨를 쓰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애들이 글씨를 거꾸로 쓰는 일도 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리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알파벳 B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실제로 이러더라고. B하고 D 헷갈리는 애들 가끔 있더라고. This is called mirror writing. 이것은 mirror writing이라고 불립니다. 마치 이제 거울로 반사하면 좌우가 반전돼서 보이는 것처럼 mirror writing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 그리고 it may be caused. 그것은 유발되어지는데 뭐에 의해서 유발되어지냐면 우리의 뇌가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것이 유발되어지는 거야. 그게 뭐라고 알려져 있어? Mirror generalization이라고 알려져 있대. Mirror generalization이라고 알려진 우리의 뇌가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것이 유발되어지는 겁니다. When we remember images, 우리가 이미지를 기억을 할 때 we focus on shape, 우리는 모양에 집중을 합니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orientation, 어떤 방향보다는. 오리엔테이션을 맥락적으로 방향이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이거지. 방향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모양에만 집중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어때? 할만해? 어렵진 않지? 자, 다음 거.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 그런 것이냐면 early human, 초기 인류란 뜻이야. 초기 인류가 needed to be able to recognize a dangerous predator. 초기 인류가 위험한 포식자를 인식할 수 있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야. 다시, 위험한 포식자를 인식할 수 있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야. 참 말이 어렵다, 그치? 위험한 포식자를 인식할 수 있다, 필요가 있다. 그걸 합친 거지. 인식할 수 있다, 필요가 있다. 인식할 수 있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 같은 from any angle, 각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든지 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고, therefore,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whether we are looking at a tiger directly or from the side, whether or이네. whether A or B거든. 그래서 A이든 B든 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우리가 호랑이를 directly, 정면에서 보든 아니면 from the side, 측면에서 보든, 정면에서 보든 측면에서 보든 we still immediately know, 우리는 여전히 즉시 알아. 그게 호랑이라는 걸 즉시 알 수 있어. It is believed that, 가주어진 주어. 자, 믿어진다, 생각되어진다. 뭐라고 생각되어져? Mirror generalization이라는 것이 뭐랑 결합해서 combined with a child's weak understanding of right and left, 오른쪽 왼쪽에 대한 아이의 약한 이해와 결합되어서, 애들이 좌우를 잘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겠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좌우에 대한 약한 understanding과 결합을 하여 mirror generalization이 what causes the occasional backward letter, 때때로 발생하는 뒤로 쓰는 글자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납니다. 자, 이 문장이 약간 복잡하거든. 다시 한 번만 볼게. 일단은 구조만 얘기를 해보면 가주어, 진주어고, that 뒤에서, 이 that 뒤에서 주어 동사가 완전하게 나와야 되잖아.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 거야. 거리가 많이 멀지. mirror generalization이라는 주어하고 is라는 동사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구조를 볼 줄 아냐를 따지는 어법 문제를 내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것이라고 해석하는 요 what 같은 경우는 언제나 어법 문제의 대상이 되는 거지. 자, 틀리지 맙시다. 자,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뒤에 먼저 해보자. 뒤에 먼저.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아이의 미약한 이해와 결합되어서 mirror generalization이 때때로 발생하는 뒤로 쓰는 글자를 유발하는 것이다 라고 믿어집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글 자체가 마무리가 됐고, 글씨를 거꾸로 쓰는 가끔씩 발생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런 건지를 설명하는 글이라고 보면 좋겠지. 자, 역시 이렇게 내용 정도만 간단하게 훑었고 디테일한 부분은 학원에서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